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전기차 EX30을 놓고 신차 익힘책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버튼들이 간소화되는 경향도 있고 디스플레이 안쪽에서 모든 조작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오히려 전기차일수록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또 의도에서 저희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 트림별 차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트림이 좀 사용하기에 더 합리적일 것 같다든지 하는 설명도 곁들여서 전해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키, 잠금, 열림 이거와 관련한 설명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볼보의 디지털 키를 보시면 되게 심플해요. 내부에도 버튼이 없지만 키에도 이렇게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량과 가까워졌을 때, 차량과 멀어졌을 때 이 키로 인식을 해서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고 또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수동으로 잠그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센서를 눌러주시면 차가 잠기고요. 열 때는 이렇게 내부에 손을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도어의 키를 인식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이 센서를 통해서도 잠그고 잠금을 해제하실 수가 있고요. 프렁크 여는 법은 이 차에 버튼이 진짜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버튼이 프렁크 버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곱하기 2가 돼 있잖아요. 두 번 당기시면 앞쪽 프렁크가 바로 열립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뭔가 어떤 레버를 당겨서 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두 번을 열면 자동으로 열리고 프렁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코어 모델도 있고 울트라 모델도 있지만 상위 트림인 울트라 모델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트렁크가 열리고요. 트렁크가 열리는 이 개폐의 높낮이를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한번 멈추신 다음에 원하는 높이에서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소리가 날 때까지 길게 눌러주시고 이 높이를 기억시키면 다음에도 이 높이까지만 여실 수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처럼 문을 열고 타면 별도로 시동을 걸 필요가 없는 형태로 차가 만들어져 있고요. 출발을 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있는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D단으로 놓입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시면 되고 파킹은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그리고 후진은 위쪽으로 레버를 올려서 작동을 시키시면 되고요. 후진 버튼을 올리면 이렇게 아래 위쪽으로 카메라가 보조를 해주는데 후방 카메라가 위쪽 그리고 이쪽 서라운드 뷰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여기 윈도우 보조 관련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윈도우 컨트롤러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여기에 왼쪽 창, 오른쪽 창 이렇게 조작 가능한 버튼들이 있고 뒤쪽 창을 조작하고 싶을 때는 가운데에 리어라고 쓰여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터치하면 이게 빨갛게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뒤쪽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가운데 쪽에 도어를 잠그고 열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잠기겠죠. 자, 그리고 보통은 여기 윈도우 컨트롤러 바로 밑에 키즈락 버튼이 있잖아요. 키즈락 버튼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뒷좌석 창문 잠금 버튼이 있죠. 이거를 ON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뒷좌석이 키즈라고 잠깁니다. 자,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안쪽에 숨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한 칸만, 그리고 아예 숨기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안쪽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C타입 충전구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덮으면 아래쪽 충전 관련한 공간은 가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키를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패드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있어서 여기에서 무선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박스가 조수석 앞이 아니라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우측 하단에 글러브 박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글러브 박스가 열리고요. 닫는 건 수동입니다. 일단 차의 세팅과 관련한 모든 버튼들은 여기 자동차 그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그림을 누르면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 이렇게 트렁크라고 써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뒤쪽에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고 또 반대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열려있는 버튼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의 옵션들인데 다도해라는 컨셉, 산림욕의 컨셉, 이렇게 여름의 컨셉, 다양한 색깔들이 이쪽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로 비춰지게 됩니다. 사이드 미러에 조절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미러 버튼을 누르고 달려있는 버튼으로 오른쪽 왼쪽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 네모 2개가 겹쳐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사용자 정의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화를 시켜놓으면 단축키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정보 보기를 선택하실 수 있고 아니면 원페달 드라이브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원페달 주행 모드를 켤 건지 끌 건지를 또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버튼도 바깥에 없잖아요. 내부에서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 시트에 열선을 올리거나 핸들에 열선을 올리는 그런 열선 관련한 버튼은 여기 시트 모양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핸들 나오고요. 열선, 운전석, 조수석 1, 2, 3단계까지 나오고 아래쪽에 온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버튼이 싱크 버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해제하면 개별 조정, 이 버튼을 눌러놓고 조정하면 같이 싱크를 맞춘 상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람의 방향이랑 양은 어떻게 설정하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선풍기 모양을 누르시면 돼요. 날개를 누르시면 안쪽에 나오는데요. 자동으로 놓게 되면 뭐 오토로 설정이 되는 거고 수동으로 놓게 되면 바람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 컴포트라는 탭이 있어서 이게 뭘까 눌러봤더니 배터리 레벨이 20%가 될 때까지 공조를 돌린다 라는 기능을 띄워줬어요. 또 배터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설정까지도 가능하게 설정을 해둔 것 같네요. 스티어링 휠 열선이 외부 온도가 차갑게 느껴지면 좀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상시 설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인포테인먼트 버튼을 누르면 팀앱 오토, 카플레이, 그다음에 누구 오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오고요. 볼륨 버튼은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여기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붙어있는 상하 버튼으로도 볼륨의 단계를 올리고 내리실 수가 있어서 버튼이 없는 듯 하지만 이렇게 실생활에 밀접한 필수적인 버튼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면 여기에 파킹 어시스트를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카메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후방 카메라고 이런 방향을 바꿔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면, 후면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3D로 띄울 거냐 하면 3D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기능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메모리 시트가 없어요. 뭐 전동으로 조작하는 버튼은 이 측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 아래쪽 시트는 이렇게 가로바로, 이 세로 시트는 이렇게 수직바로 이렇게 2개 정도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게 좀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네모난 버튼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버튼을 이렇게 앞으로 밀면 시트가 앞으로 가고 버튼을 쥐고 이렇게 틀면 이렇게 시트가 기울어지는 그런 형태로 전동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어 모델에는 이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눕히고 앞뒤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울트라 트림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완전히 편리하게 시트와 관련한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 그 점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워낙 시원하게 크니까 여기로 뭔가를 좀 재생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비발디 브라우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인터넷을 쓰실 수도 있고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아차가와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로 디스플레이의 단점이 그거네요. 전체 화면을 눌렀을 때 보통 화면이 이제 가로가 넓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최대치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돌아가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ADAS 시스템도 또 훌륭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주행 탭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설정을 하실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차의 시간 간격을 짧게 길게 어떻게 설정을 할지 원페달 드라이브를 켤지 그리고 스티어링의 느낌을 부드럽고 혹은 단단하게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자동적으로 좀 원페달 드라이브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켜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 들어오시면 뭐 이탈했을 때의 경고, 운전자 경고, 전방 충돌의 경고, 사각지대 정보라는 건 이 후측방에 센서를 통해서 안 보이는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문을 열 때 이제 차에서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도 켜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는 좀 빨리 하게 하는 게 좋겠죠. 빨리 설정해 놓을게요.
충전 관련한 설정도 있는데요. 최대치를 몇 %로 충전이 되게끔 설정을 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일상주행일 때는 90%로 설정이 되게 돼 있고요. 사용자 정의는 뭐 50 모드로 할지 100까지 할지 알아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전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켜놓으면 리밋까지만 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미리 충전을 예약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을 켜볼게요.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요, 왼쪽에 스티어링 휠에 P 붙어 있고 파킹 어시스트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주차선 옆으로 이동해서 주차 공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될 수 있는 주차면 인식해서 뜨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요. 알아서 주차를 시작하죠. 근데 이게 자동 주차를 해주고 있을 때도 카메라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운데에다가 정확하게 주차하네요. 보통은 다른 차들은 이 주차선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가 기준인 건가? 라는 수준으로 주차를 하기도 하는데 이 EX30은 진짜 정확하게 가운데에 됐어요. 그리고 앞뒤 공간도 거의 정중앙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X30을 어떤 트림으로 출고할 거냐 고민이 굉장히 되실 텐데 가격 차이가 한 420에서 30 정도 꽤나 발생을 합니다. 차이가 큰 만큼 들어가는 기능도 크긴 한데요. 일단 외장에서는 글라스 루프라든지 휠 사이즈가 18인치와 19인치로 다르다든지 도어 미러 쪽 아래쪽에 조명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정도의 차이를 들 수가 있고, 내부에서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로 조작하는 것과 전동 트렁크, 그리고 서라운드 뷰 지원, 그리고 파킹 어시스턴트 지원, 이런 것들이 울트라인 들어가지만 코어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글라스 루프가 필요 없고 그냥 최대한 가성비 모델을 출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어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트나 트렁크 이런 것들을 전동으로 써야 하고 좀 글라스 루프로 좀 미적인 효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420, 30만 원은 꽤나 유의미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라운드 뷰라든지 전동 시트나 아니면 전동 트렁크 같은 건 저는 좀 굉장히 필수적인 옵션들이라고 느끼는 편이라서 울트라를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차는 내부의 테마까지도 3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차를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버튼이 최소화되어 있는 이런 차의 내부 작동은 어떻게 하는지 신차 익힘책 컨텐츠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차의 신차 익힘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